오늘 장의 중심이 될 이슈앤 전략을 통해 정리해보겠습니다. 한 주의 마무리는요. 야천투자연구소 남인호 소장,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 다올투자증권 김성준 이사와 유한타증권 류민수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위기의 순간 구원 투수가 되어줄 줄 알았던 SK하이닉스의 잔인한 급락, 잔인한 검은 목요일을 야기했던 하이닉스 소식으로 오늘 이 시간 출발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호실적에도 약 4년 4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하면서 주가가 단숨에 2달간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습니다. 20만 원 선이 붕괴가 된 모습인데요. 전날 발표된 실적이 이만큼의 급락으로 이어질 만한 내용이었는지 그만큼 올라서 그런 건지 김선영 대표님 전날에 하라고 어떻게 보셨어요? 오버죠.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굉장히 오버고요. 어저께 사실 이게 핑계는 그거였습니다. 테슬라랑 애플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뉴욕 증시가 조정을 받으면서 국내 반도체들의 급락이 이어졌는데 일단 테슬라랑 애플이 아니죠. 알파벳의 실적에 대한 불안감 자체가 저는 이것부터가 이제 오버라고 생각합니다. 실적 못 나온 거 아니거든요. 일단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잠깐 짚고 갈게 실망했다라고 했었던 테슬라는 2분기 전체 인원에 잘 아시겠지만 10%를 감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한테 퇴직금 줘야 되잖아요. 일시적인 비용이 나가면서 캐시플로우가 확 사라지면서 순이익이 줄어든 효과지 실적이 안 나온 건 아니다라는 부분 명백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파벳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어쨌든 이 영향 때문에 우리나라도 제법 큰 영향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근데 사실 방금 말씀드린 테슬라 같은 케이스 우리나라에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2분기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과하다 싶었는데 어제 나온 실적 컨센이 딱 컨센 정도로 나왔다라고 주가가 이렇게 밀어버렸고 종가 기준으로 8.87%가 급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기대가 크면은 실망도 클 겁니다. 근데 도대체 SK하이닉스한테 기대를 얼마나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총 3배가 넘는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입니다. 근데 도대체 얼마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5조 4천억 정도면은 굉장히 잘 나왔고 잘 나온 걸 넘어서 이제 훌륭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시장은 너무 과한 기대를 했었다는 것이 어제 좀 명확하게 좀 드러난 것 같고요. HBM에 대한 기대가 컸던 모양인데 전 사실 어제 실적 보고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SK하이닉스가 이제 당연히 1등이죠. 그리고 삼성전자가 따라가야 되는 입장은 맞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최소한 2, 3년은 SK하이닉스가 이걸 먹거리로 이제 실적을 잘 낼 겁니다. 근데 갑자기 불현듯 생각난 게 뭐였냐면은 SK하이닉스가 과연 HBM을 엔비디아에 얼마나 납품하고 있는가? 과연 제대로 값을 받고 납품을 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물음이 들었어요. 아마 삼성전자가 납품 시작하고 둘이 경쟁 시작하면은 아마도 슬쩍 드러나겠죠. 납품 단가 가지고 싸울 테니까. 그래서 일단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일단 삼성전자 납품하고 나서 그 이후에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건데 결론인데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SK하이닉스 되게 매수하고 싶으시지 않으셨어요? 뭐 항상 말씀하셨던 게 왜 나한테는 매수 기회를 주지 않는가? 조금만 밀어라. 밀면 내가 사줄게.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셨을 텐데 맞습니다. 어제 시원하게 밀었잖아요. 근데 펀더멘탈 바뀐 거 있나요? 실적 잘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외부의 너무 과한 수급 때문에 밀린 겁니다. 수급적인 부분 말고 문제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지금 밀린 거 여러분들 한 달 전 마음 그대로 가지고 오셔가지고 적절한 시점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더 떨어질까 봐 불안해서 지금 또 못 들어가겠는데 또 비슷한 생각이실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기술주들 대부분이 또 하락했습니다. 우리 장에도 영향이 있을 거로 보이는데 흐름을 잘 지켜보시면서 오늘 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현대차의 실적 질주가 무섭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 갈아치웠습니다. 오늘 기아 실적 발표 예고돼 있습니다. 역시 최대 실적 전망되고 있습니다. 기아는 영업이익 한 3조 7천억 원 정도 이렇게 컨센서스 형성이 돼 있습니다. 주가 흐름은 두 종목 모두 잘 나가던 주가 흐름이 요즘에 살짝 못 미치고 있죠. 이 상황에서 투자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현대차와 기아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역사상 최대의 실적을 또다시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 기아도 매우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저는 세 가지에서 깜짝 놀랐는데요. 매출 가장 최대 실적이고요. 또 영업이익도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주목하는 건 뭐냐면요. 영업이익률입니다. 즉 100원을 팔았으면 얼마를 돈을 버느냐. 옛날에는 현대가 5% 전이었습니다. 100원짜리 물건 팔면 5원 벌었다는 얘기인데 이번에 9.5%, 잠깐만 10%입니다. 이거는 세계 인류 자동차 회사들만이 갖는 그런 어드밴티지다. 그런데 그걸 이번에 현대가 그리고 기아가 달성했다. 결국 이건 뭡니까? 현대가 그만큼 일을 잘했다는 뜻이 되겠죠. 그에 대한 보답도 있습니다. 현대차는
분기 배당을 2,000원으로 결정됐죠. 이건 작년에 1,500원에 비한다면 자그마치 33%나 배당을 더 주겠다. 약속을 지킨 거죠. 우리는 주주 친화적 기업이 되겠습니다. 한 1년 전에 약속을 지킨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주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이혜수 앵커에게 돌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성경에 나온 말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제 이름 뭐죠? 사랑 아닙니까? 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시려고 그러죠? 네? 믿음이라고 하시려고 그러죠? 뭐 이제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자, 여러분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현대차, 기아 요즘 주가 별로 힘이 없습니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주가가 오르고 내려가는데 세 가지 요소가 있다. 1번 실적, 2번 수급, 3번 심리다. 자, 보십시오. 가장 위에 있는 실적,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더 이상 좋아질 수가 없을 만큼 좋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수급 어떻습니까? 수급은 지금 중립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럽니까? 현대차하고 기아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개인 투자가들 대부분 다 현대차, 기아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큰 문제입니다. 심리, 저게 뭡니까? 바로 내가 현대차를 지금 사가지고 돈을 벌 수 있겠나? 혹은 손실을 볼까? 이게 크다는 얘기입니다. 이 비중이 실적과 수급과 심리가 비중이 얼마냐? 3대 3대 3입니다. 그래서 왜 현대하고 기아가 실적이 좋은데 이렇게 주가 못 오릅니까? 바로 세 번째 심리가 지금은 중립에서 약간 하향되고 있다 이 말씀 드리겠고요. 자, 이제 끝으로 투자 전략입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16만 원부터 29만 9,500원까지 30만 원까지 올랐지 않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기 때문에 14만 원 올랐는데 조정은 제가 볼 때 한 5만 원 정도 나온다. 그럼 고점 30만 원, 지금 얼마죠? 25만 원까지는 조정 나올 수 있다고 보고요. 기아도 마찬가지죠. 6만 원부터 올랐거든요. 그리고 고점 13만 5천 원, 지금 얼마죠? 11만 원대 있죠. 그래서 기아도 마찬가지 10만 원대 초반까지는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투자 전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현대차하고 기아는 여러분들 계좌에 각각 10%씩 반드시 가지고 계셔야 된다. 주가가 좀 조정 보인다고 팔고 이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해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차 25만 원, 기아 10만 원대 초반에서는 그 10%를 계속 유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소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점이 딱 매수하기에 적기네요. 현대차도 25만 원, 기아도 11만 5천 원 선에 있으니까요. 두 종목 오늘 주가 추이 지켜보면서 밤사이 포드가 한 18% 넘게 급락은 했거든요. 하지만 현대차, 기아 2분기에도 너무나 잘해줬습니다. 오늘 추가적인 상승 여력 한번 강하게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배터리 소식으로 이어가 볼까요? 주요 2차 전지 관련주가 52주 신저가를 다시 한번 썼습니다만 오후에는 그 하락분을 회복을 하면서 모처럼 주가가 반등에 나서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추세적인 반등 신호인지는 우리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류민수 부장님, 어제 배터리 업체들의 반등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렇죠. 뭐 최근에 뭐 배터리 쪽 증시 전반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서 배터리 쪽도 계속 안 좋았죠. 뭐 캐즘, 그다음에 뭐 트럼프 대세론이 증시 강타했고 뭐 투자 축소 지연 뭐 이런 것들 계속적으로 이제 안 좋은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상승을 했었죠. 상승했는데 최근에 실적 발표 이후에 이제 주가 하락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뭐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기대감에 올랐던 거예요. 그래서 실적이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여파는 있을 수밖에 없던 거고, 다만 또 우리나라 국내 2차 전지 관련주는 다르죠. 뭐 계속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던 거고, 근데 어제 오후에 일단은 어떤 기술적 반등이든 반등을 하는 상황.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나쁜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등, 저 바닥에 대한 심리가 어느 정도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대부분의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뭐 정책적인 변화든지 어떤 캐즘의 어떤 의미 있는 시그널 이런 것들이 안 나오기 때문에 관망 내지 유보 의견이 많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작년 가을 이후로 계속적으로 좀 네거티브하게 얘기했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해서. 근데 최근에는 이제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이제 실적 시즌 이후에는 일정 부분 포트 배제해서 포트 편입으로 일단은 해야 되는 게 맞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현장에서도 이제 뭐 전반적으로 베이스적인 측면이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은 2차 전지주는 작년 뭐 전년 대비 뭐 몇백 프로, 몇십 프로 뭐 마이너스 이런 거를
크게 암울하거나 방점을 찍으면 안 돼요. 작년 너무 좋았기 때문에 최소 상반기까지 지금 계속 MOM이나 QOQ에 대한 시그널을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발표한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는 1분기 대비 나아졌고 작년 4분기 대보다 나아졌고 뭐 이런 흐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야겠다는 생각이고 두 번째 트럼프 리스크죠. 근데 저는 최근에 선거 지형상 완전 구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적어도 9월 토론회 이후 전까지는 트럼프 대세로는 깨진 거다라고 보셔야 되는 게 맞고 그렇다면 IR8 부분인데 IR 완전 폐지 이건 불가능합니다. 여러 가지를 볼 때 지금 정책 선거상 IR에 대해 계속 건들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 전 대통령. 근데 이게 지금 경합주 내 우리나라 진출 기업이 경합주 내지는 공화당 우세 지역이 많거든요. 그 텃밭. 그렇기 때문에 완전 폐지는 불가능하고 일정 부분 뭐 손댈 수는 있겠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런 거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2차 전지 풀체인 갖고 있는 게 글로벌과 중국하고 우리나라예요. 근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집권했을 때도 더 견제를 할 텐데 대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훼손은 있어도 완전 뭐 완전 뭐 폐지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또 암울한 기사나 내용 가지고 우리가 점쳐될 필요는 없겠다라는 생각이고 하반기부터 서서히 좀 저는 반등을 예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리튬 가격이라든지 수출 판가도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요소거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좀 되고 있나요? 하반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아까도 그래서 아주 의미 있는 시그널들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것들은 이제 전반적으로 메탈 가격도 아직 회복 안 됐고 다 안 됐지만은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2분기 실적이 1분기보다 좀 나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한 70% 기업들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2분기, 3분기 요 시점이 제가 볼 때 실적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 그다음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캐즘을 완화하는 부분도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씩은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물론 지금은 추세적 반등을 논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황 맞는데 완전 배제, 그다음에 암울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믿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또 2% 정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우리 2차 전지 기업들 힘이 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이 2분기 호실적을 썼습니다. 공시를 했죠. 그런데 주가는 17%대 급락을 했습니다. 시장의 눈높이는 높아졌는데 실적이 이에 못 미쳤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김성준 이사님. 예, 뭐 어제 LS 일렉트릭 2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096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사실 컨센서스가 지난 1분기보다 다소 조금 적은 게 컨센서스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좀 증가하면서 예상보다도 한 10% 이상 좀 좋아지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급락을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틀 전에 HD 현대일렉트릭이 정말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했고 그날도 LS 일렉트릭이 18% 급등을 했었고요. 그 급등을 주도한 것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였다라는 점이었는데요. 시총이 뭐 6조가 넘는 회사를 하루 한 2시간 만에 그렇게 다 끌어올렸던 부분들이었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기대감이 워낙에 좀 커졌습니다. 뭐 이게 쉽게 예를 든다면은 뭐 야구로 예를 든다면은 현대일렉트릭이 완벽한 투구로 뭐 완봉승을 거뒀다면은 그래서 LS 일렉트릭 정도의 실적은 뭐 점수를 비록 몇 점을 주긴 했으나 승리 투수 요건을 갖출 수 있을 정도의 나름 훌륭한 피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의 눈높이가 워낙에 좀 높아지다 보니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나왔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제 다음이 또 문제가 될 텐데요. 상대적으로 최근에 나타나는 흐름을 본다면은 그동안은 이제 초고압 변압기 중심의 시황을 이끌었다면은 7월부터는 중저압 변압기, 저압 변압기 쪽에도 오히려 더 성장률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래서 LS 일렉트릭이 좀 강점이 있는 분야에서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 밖에도 이제 배전기기도 역시 가장 국내에서는 높은 점유율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LS 일렉트릭인데 이쪽 분야도 추가적으로 올 하반기부터 그리고 내년까지 계속해서 더 좋은 시장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내년에는 가장 좀 높은 수준의 이익률 달성이 기대가 되는 회사가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밀렸습니다만은 사실 이제 또 다음 달 또 MSCI 편입 가능성도 여전히 가장 높은 회사이기도 하고 이제는 서서히 다시 한번 또 이제 물론 시장은 불안하지만 매수의 관심으로 분할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권역으로 다시금 되밀렸으니까 이제는 뭐 실망감보다는 이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D 현대 일렉트릭 주가에 엄청난 환호를 하고 또 LS 일렉트릭의 호실적에는 급락을 했던 이번 주 정말 실적에 따라서 정신이 없는 한 주를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여전히 주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고 하니까요. 현 시점에서도 우리 한번 좀 긍정적으로 지켜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가장 빠른 리포트도 확인해보고 옵니다. 박정원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정리해드리는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시간입니다. 역시나 어닝 시즌을 맞이해서 호실적을 발표했거나 깜짝 실적이 기대되는 기업들에 대한 증권사의 리포트들이 대거 포착됐습니다. 현대 글로비스와 앞서서 살펴보신 LS 일렉트릭 그리고 HD 현대 미포에 대한 목표가 상향 조정 리포트들이 나왔고요. 금융지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대거 발행된 가운데 증권가는 우리금융지주의 목표가를 올려 잡았습니다. 이 밖에도 NH나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투자 의견도 등장을 했었고요. 그리고 LG화학 등 2차 전지주에 대해서는 목표가 하향 조정 의견이 나온 가운데 현대차의 목표 주가는 유지됐습니다. 먼저 현대 글로비스 리포트부터 만나보시죠. 하나증권은 현대 글로비스에 대한 투자 의견 매수를 유지한 가운데 목표 주가를 기존 11만 원에서 신규 14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해외 물류와 완성차 해외 운송 그리고 반조립 제품 부문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보인 가운데 특히 운임 상승과 비계열 물량의 확대 그리고 환율 효과로 2분기 연속으로 20%대 고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높아진 운임으로 하반기 선대를 확대하고 또 추가적으로 장기 계약분에 대한 재계약도 예정되어 있어서 내년까지도 이 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배당 등 우호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점도 투자 매력이라고 주목한 점 참고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HD 현대 미포 리포트 확인해 보겠습니다. HD 현대미포의 2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은 가운데 특히 마이너스권에 있을 줄 알았던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점이 특징적인데요. 메리츠증권은 이번 호실적이 생산 안정화 그리고 가속화를 통해서 영업 레버리지 효과는 물론이고 믹스 개선 구간에서 공정률 방식의 매출 인식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2026년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고 2027년부터 28년에는 인도 기준의 슬롯에 대한 수주 영업이익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목표 주가를 12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네요.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앤 공시 박정원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올해 세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상속세율 인하, 금투세 폐지 내용에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과연 이 정부의 조치가 서학개미로 오해한 투자자들의 마음을 돌릴 만한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건지 자세한 내용은 김선영 대표님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세법 개정안이죠. 일단 의견 던져놓고 이게 될지 안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사실 이 소식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러분들께 꼭 소개를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한 내용입니다. 뭐 바로 밸류업과 금투세에 대한 얘기 한번 해볼 텐데 정부가 기업 밸류업 촉진과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유인 제고를 위해서 세제 보따리를 좀 풀기 시작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업 가치 제고로 저평가되어 있는 우리나라 시장을 좀 끌어올리고 그리고 국민의 자산 형성까지 돕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골자로 시작을 한 건데 일단 최근에 국장은 답이 없다라고 하면서 미국 국장 많이 가잖아요. 뭐 제 주변 형들, 동생들 많이 넘어와서 저한테 국장 해도 돼? 뭐 답 없는 거 아니야?라고 했을 때 제가 아니야라고 말하기 참 어렵거든요. 미국어라면 매도하면서 이제 22%라는 세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감당하고 난 넘어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게 그들의 입장인데 사실 전 그걸 보면서 얼마나 답답하시길래라고 좀 굉장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서학개미를 다시 국내로 불러들이는 방안을 목표로 2024년 세법 개정안을 일단 발표는 했는데 법인세 세액공제나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주주 환원 촉진 세제 신설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또 할증제 폐지 같은 상속세, 증여세, 뭐 완화, 최대 주주와 일반 주주를 동일시하는 그런 방안과 ISA 세대 지원, 뭐 다양한 것들이 나왔는데 일단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법 개정을 전제로 한 만큼 이제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따른 효과를 단정짓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세 특례 제한법 개정을 통한 밸류업 세제 혜택 뭐 이런 것들 정치인분들 별로 관심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치 주목도가 떨어집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지 모든 것들을 다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지금 관심 많은 것들 있잖아요. 막 상속세 완화 포함해서 뭐 일부 방안은 뭐 부자 감세라는 거 해서 여권 의원들이랑 뭐 정부랑 팽팽하게 가격을 세우고 있는 이런 정치적으로 이목이 집중되는 이런 법안들 말고
정말 밸류업을 위해서 이제 관심 밖에 있는 그런 법안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뭐 이제 정치적인 이런 것 말고요. 진짜 금융 환경을 위한 것들 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거 당연히 뭐 중요합니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금투세 폐지죠. 최근에 보면 조금 이게 유예 쪽으로 나가면서 내년 초에 유예라고 하는데 유예라는 거는 지금 준비되어 있는 게 어느 정도 좀 괜찮다. 그래서 보완하면 될 것 같아라고 했을 때 유예죠. 지금 준비된 거 이거 진짜 아닙니다. 거의 트래시급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폐지를 시켜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관련돼 있는 부처들 다 모여가지고 최소한 국민연금 이런 분들이라도 모셔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짠 다음에 하시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다른 거 모르겠고 폐지하십시오. 폐지하신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 강조하셨고요. 최소한 유예라도 됐으면 야당의 협조가 좀 필요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조선업 사실상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HD, 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등이 잇따라 호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주가도 쾌속 항해할 수 있을지 남인호 소장한테 들어보겠습니다. 네. 방금 앵커께서 슈퍼사이클이라는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일반 사이클이 있고 슈퍼사이클인데 이 차이가 뭘까요? 그렇죠. 슈퍼사이클은 20, 3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대호황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그의 입증이라도 하듯이 한국조선해양이라든가 삼성중공업, 하나오션이 금년도 주가 수준 아주 좋습니다. 영업이익은 지금 나오고 있지만 이건 뭐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더 논할 게 없고요. 한국조선해양이 7만 원에서 지금 18만 원대 있고요. 또 삼성중공업은 5천 원짜리가 지금 11,000원대 있습니다. 다만 조금 아쉽다면 이제 그 하나오션이 조금 주가 상승률이 약간 저조하죠. 2만 원짜리가 지금 29,000원에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호황 슈퍼사이클은 저는 적어도 2, 3년은 더 지속된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실적, 수급, 심리 요 세 개가 있죠. 이 생각 답 맞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 성경에는 사랑이 제일 좋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실적과 수급과 심리 중에서 여러분에게 수익을 주는 가장 큰 건 실적이 아닙니다. 수급이 아닙니다. 바로 마지막 심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선업에 대한 투자 비중은 여전히 10%, 여러분들 계좌의 10%, 뭐 하나오션이든 삼성중공업이든 한국조선해양이든 제가 어떤 주식 사세요 이 말씀은 못 드리죠. 그러나 여러분들 계좌의 10%는 꼭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 투자 심리란 건 뭐냐? 지금 내가 사고 싶다고 사고 지금 내가 팔고 싶다고 팔고 이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1등 시청자 아닙니까? 그럼 1등 투자자를 하셔야죠. 그게 뭐죠? 투자 원칙입니다. 나는 언제 매매하겠다는 투자 원칙을 꼭 성립하셔서 정말 1등 투자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식은 심리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모이면 주가는 오르고요. 사람의 마음이 흩어지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선주의 추가 상승 여력 응원해 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입니다. LG생활건강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제자리 수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모레퍼시픽과 상반된 흐름이죠. K뷰티 열풍에도 주가 지지부진한 상황. 구체적인 이유는 김성준 이사께 들어볼까요? 예, 사실 실적이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좋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의 뭐 플랫한 실적에 나오긴 했습니다. 제가 지난 1분기 실적 때도 제가 LG생활건강을 한번 점검을 해드렸었는데요. 당시에 기억을 되짚어보면은 아모레퍼시픽과 거의 시청이 붙어 있었던 그런 수준의 그런 움직임이었는데요. 현재는 아모레퍼시픽이 10조 3천억인데 반해서 LG생활건강은 지금 5조 3천억, 거의 한 5조 정도의 차이를 벌릴 정도로 지금 아주 크게 벌어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지난 1분기에는 이 럭셔리 브랜드 더후의 그 리뉴얼 브랜드가 그래도 나름 판매량이 좋았는데요. 이번에는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 행사가 지난 6월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성적을 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아무래도 이 아모레퍼시픽의 이 코스RX라는 그런 좀 최근에 소위 좀 잘 나가는 그런 브랜드를 작년에 추가적으로 지분을 투자하면서 이제 연결로 편입을 시킴으로써 이제 상당히 좀 주가가 크게 이제 명암이 이제 엇갈리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반면에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매출 비중이 여전히 46% 상당히 뭐 절반에 가까운 정도가 중국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어서 실적의 이런 연속성을 이뤄가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작년에 그래서 일부 국내 색조 브랜드 회사 하나를 뭐 인수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뭐 추가적으로 더 이제 뭐 북미 쪽에서 지금 경쟁력이 있는 그런 회사를 인수를 하거나 최근에 뭐 마케팅을 강화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성적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들을 본다면은 그래도 역시 잘 되는 시장에서 판매량 좋은 회사를 여전히 지금 주가적으로는 좀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LG생활건강이 3년 전보다 지금 주가는 5분의 1 토막입니다. 근데 여전히 회복은 좀 미진하다라는 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개장전 체크포인트 류민수 부장이 정리해 주시겠습니다. 예, 첫 번째는 미국 2분기 GDP 소폭치 2.8%, 그러니까 상당히 좋은 성장률을 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소폭치이기 때문에, 근데 현금 면에서 배드뉴스 이즘 뭐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경제 지표 좋게 나오는 게 증시에는 더 유리하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일각에 제기되는 7월 인하는 좀 힘들 것 같고 9월 인하에 더 방점이 싣길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테슬라가 XAI 7조 원 투자 논의. 최근에 이제 뭐 AI 등 반도체 투심 수급 개선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반도체 조정의 명분의 논쟁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올 것이다라는 얘기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투자의 방점이 맞아요. 그리고 빅테크 리더들이 일반 대중보다는 좀 저는 똑똑할 거라고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생각을 가져야 될 게 맞는 것 같고, 그분들이 수백조, 수십조, 뭐 수천조 투자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LG U+가 주당 250원 중간 배당 결정을 했는데요. 배당 기준이 8월 9일이고 배당금 지급 예정일은 8월 23일입니다. 그래서 배당에 관심 있으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네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분.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